빠방하이. 2000년대 초 수많은 잼민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애니 바로 학교 괴담. 입에서 눈이 나오는 악령, 목 잘린 사나이, 움직이는 인체 표본 등 일본의 도시 전설 속 유명 요괴와 유령들이 등장하며 숨쉴 틈도 없게 만들었죠. right? 오늘은 절대 꺼지지 않는 팝업 창의 소름 돋는 비밀부터 미방형 충격 에피소드 빨간 마스크의 진실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학교 괴담 속 실제 일본 괴담 탑5 시작하겠습니다. 하계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된 민우.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안색은 창백하고 눈빛도 초조해 보이는데요. 걱정된 친구 영빈이가 이유를 묻자 민우는 조심스럽게 털어놓습니다. 결국 귀신의 저주를 받는 역이잖아. 진짜로 원인 모를 죽음을 당한 배우도 있대. 네, 주인공이 도깨비의 저주를 받아 죽는 역할이라 혹여나 자신도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겁이 났던 거죠. 계단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리는 민우. 차라리 불이라도 나서 연극이 취소되었으면 좋겠다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로 강당 무대 위로 벼락이 떨어지며 화재가 발생하고 마치 민우의 소원을 들어준 듯한 소름 돋는 타이밍. 하지만 민우의 바람과는 달리 연극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화재로 사용 불가능해진 강당 대신 귀신이 나온다는 옛날 학교 강당으로 장소가 변경된 거죠. 거기서 예전에 학생이 실종됐다더라. 조명을 켜두면 뒤에 사람 그림자가 하나 더 보인다던데 친구들 사이엔 벌써부터 괴담이 실시간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민우는 점점 더 깊은 불안감에 잠식되어 갑니다. 방과 후 다시 계단에 앉은 민우는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중얼거립니다. 그냥 내가 다쳐서 배역을 안 맡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음날 학예의 연습에 열중인 아이들. 무대 위에서 대사를 맞춰보던 그 순간 현장에서 커다란 농구 골대가 갑자기 떨어졌죠. 아이들의 비명과 동시에 그대로 깔려버린 민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민우는 결국 주인공 자리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계단 앞으로 모인 아이들. 영빈이는 그간의 정황을 전부 설명하는데요. 시험삼아 경태가 학예의 연극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며 소원을 빌고 놀랍게도 경태는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이상한 사고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경태가 매달려 있던 옛 체육관의 나무 대들보가 갑자기 부러지질 않나, 학교 체육관 옆 나무에 벼락이 떨어지질 않나, 어째 쎄한 느낌. 며칠 뒤 결국 학예가 시작되고 무대에선 경태에게는 소름 돋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피주머니 없이 손끝에서 피가 흘러나오고요. 줄 하나 없이 천천히 허공으로 떠올랐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 큰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원인을 찾아 나선 아이들. 그때 해미의 요괴일기가 번쩍이고 책 속 계단에 숨겨진 여우귀신의 정체와 그를 봉인할 수 있는 단서까지 드러납니다. 힌트를 얻은 아이들은 서둘러 강당으로 향하고 사람들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끔찍한 위기. 해미와 일행은 급시 천을 뒤집어 쓰고 계단에 돌보사를 올려놓은 뒤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그 순간 결국 필사적인 저지 끝에 요괴는 다시 봉인되며 강당은 다시 평화를 되찾는 걸로 마무리. 일본 학교 괴담 속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야기, 바로 13번째 계단 괴담. 13번째 계단 괴담이란 평소에는 12단이었던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이 늦은 밤이 되면 13단으로 변한다는 괴담으로 정신을 잃고 다른 세계에 끌려간다, 계단에서 누군가에게 떠밀려 추락한다, 미끄러져 목이 부러져 죽는다 등 소름 끼치는 바레이션들이 존재하죠. 이 괴담은 실제로 1990년대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 내 모든 계단의 단수를 파악하는 게 기본 코스였는데요. 특히 밤에는 옥상 계단엔 절대 올라가지 않는 게 철칙. 혹시라도 13번째 계단이 눈앞에 나타났다면 바로 뒤돌아 나오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믿었다고. 없었던 계단이 생긴다니 괜히 섬뜩하네요. 오늘은 컴퓨터 수업시간. 평소 컴맹이었던 혜미는 이것저것 눌러보며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이번엔 마우스를 덜컥 클릭하고 순간 컴퓨터실의 모든 전원이 꺼져버렸죠. 이거 혹시 요괴의 짓이 아닐까?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여는 경태. 컴퓨터 네트워크 안에는 요괴들의 홈페이지 저승넷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떤 경로로 접속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만일 저승넷에 접속하게 된다면 저 세상하고도 연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교실의 컴퓨터 전원이 모두 꺼진 것도 저승넷 속 요괴들이 우리 근처에 도달한 증거일지도 모른다고 하죠. 방과 후 본격적으로 저승넷을 찾기 시작한 경태. 밤새도록 온갖 수상한 홈페이지를 드나들며 찾고 또 찾는데요. 하지만 온통 낚시 페이지와 바이러스 투성이일 뿐. 결국 날밤을 새웠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다음날 오후 아이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간 조용한 교실. 의지의 경태는 컴퓨터실로 향합니다. 1시간, 2시간, 역시나 저승넷은 그저 헛소문인가? 그만 포기하려던 그때 모든 창이 사라지고 파란 배경에 하나의 문이 떠오릅니다. 기묘한 문양이 새겨진 문. 어느새 무언가에 홀린 듯 접속해버리고 말았죠. 설마 저승넷?
문이 열리고 컴퓨터실에는 경태만 덩그러니. 다음날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에 도착한 경태. 주말에 번화가답게 북적거릴 법도 한데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차가 오가던 도로엔 소음 하나 없고 평소엔 사람들로 가득한 패스트푸드점 안도 텅 비어있죠. 불안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이미 1시간 전부터 도착해 있다고. 그제야 경태는 직감합니다. 지금 이곳은 현실과는 다른 세계라는 것을요. 그때 멀리서 사람을 발견한 경태. 어린 소녀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겁니다. 소녀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먼 곳을 가리키고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는 순간 노란 꽃이 가득한 들판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같은 시각 경태와의 전화가 갑자기 끊긴 친구들. 불길함을 느낀 아이들은 서둘러 학교 컴퓨터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모니터 속에 비치는 경태의 모습. 분명 현실의 교실인데 화면 너머의 경태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땅이 마구 갈라지기 시작하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들 틈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 바로 며칠 전 사망한 대기업 회장이었죠. 그리고 어느새 경태의 뒤에 서 있는 여자아이.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이곳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강인 삼도천이라고요. 그 말과 동시에 일그러지기 시작한 소녀의 얼굴. 점점 주름투성이에 늙은 노파로 변해가는데요. 섬뜩한 눈빛으로 경태를 마구 쫓기 시작. 경태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갔지만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삼도천 할멈에게 잡아먹히려던 그 순간 컴퓨터 속으로 부적을 스캔한 해미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에피소드의 실제 바탕이 되었던 일본 학교 괴담, 바로 빨간 팝업창 괴담. 어느 소녀는 방과 후 친구 A로부터 인터넷 안에 절대로 꺼서는 안 된다는 팝업 윈도우가 있다는 괴담을 듣게 됩니다. 이에 궁금해진 소녀는 혼자서 인터넷을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좋아합니까? 라는 기분 나쁜 목소리와 함께 새빨간색의 팝업 윈도우가 나타났고 놀란 소녀는 팝업의 닫기 버튼을 연신 눌렀죠. 그러나 빨간 팝업은 또다시 등장. 닫기 버튼을 연타했지만 사라지지 않고 나타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니터 앞으로 다가오는 빨강이라는 문자. 읽고 다시 들려오는 기분 나쁜 목소리. 당신은 붉은 방을 좋아합니까? PC의 화면이 바뀌며 사람의 이름이 적힌 새빨간 화면이 나타나고 소녀는 아주 천천히 이름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이름에 시선이 닿은 순간 친구 A의 이름이 마지막에 쓰여있는 것을 발견했죠. 무서워진 소녀는 PC를 강제 종료시키려고 했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 나타난 검은 그림자. 과연 소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의 유명한 학교 전설인 빨간 팝업창 괴담. 드넓은 네트워크 어딘가에는 수수께끼의 사이트가 존재하고 특정인의 인생을 진단한다는 괴담으로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시뻘건 팝업창이 튀어나오며 이유는 모르지만 이 팝업창을 끄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알려져 있죠. 다분히 허무맹랑한 느낌이 들지만 인터넷 세상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일어난다는 일종의 은유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른 점심부터 갑작스러운 복통에 시달린 누리. 양호실에 누워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커튼 뒤로 보이는 여성의 실루엣. 간호사 선생님은 분명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왠지 섬뜩했죠. 방과 후 누리는 양호실에서 있었던 일을 아이들에게 털어놓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경태는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여는데요. 그거 혹시 저주의 간호사 아니야? 요괴에 빠삭한 경태는 설명을 덧붙이죠. 저주의 간호사란 병든이에게부터 저 세상으로 끌고 간다는 요괴로, 예전에도 학교에서 갑자기 병이 난 학생이 양호실에서 그 간호사 마주친 뒤 며칠 못 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그날 밤 꿈속에 찾아온 돌아가신 엄마. 언제나처럼 따스한 미소로 누리를 바라봅니다. 행복한 순간도 잠시. 갑자기 나타난 저주의 간호사들. 그들은 말없이 엄마의 팔을 붙잡더니 서서히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누리는 울부짖으며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보지만 간호사들의 소나기에 잡힌 엄마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 엄마를 놓치고 말았죠. 다음날 누리는 엄마가 입원했던 병실을 다시 찾습니다. 텅 빈 병실 한가운데 희미하게 남아있는 엄마의 온기. 그때 사과주스만 사러 가지 않았더라면 마지막 모습은 지켜볼 수 있었을 거라며 자책을 하죠. 바로 그 순간 또다시 누리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저주의 간호사. 섬뜩한 표정을 지은 채 서서히 다가오는데요. 일촉즉발의 순간 해미가 달려와 영면의 주문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환자는 이미 다 나았습니다. 환자는 이미 다 나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해미의 주문이 전혀 통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두 사람 앞에 다가온 저주의 간호사. 괜찮을 거야. 걱정할 거 없어. 위험한 녀석이 아니라고. 예상과는 달리 간호사는 섬뜩한 기세 대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한 통의 편지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 편지는 돌아가신 엄마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였죠. 사실 저주의 간호사로 불렸던 그 존재는 사람들의 죽음을 미리 알려 남은 시간을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친절한 신의 사자, 망자의 길을 인도하는 영혼의 안내자였습니다. 누리 앞에 나타난 이유 또한 사랑하는 엄마의 마지막 마음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었죠. 일본 전역에 퍼진 수많은 간호사 괴담들, 그 중에서도 수많은 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괴담이 있었습니다.
있었으니 바로 학교의 좀비 간호사 괴담. 이 간호사에 얽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늦은 밤 분실물을 가지러 학교에 찾아간 소년. 온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 그는 오직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조심스레 교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무사히 분실물을 발견하고 복도로 나가려던 그때 멀리서 뭔가를 굴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그리고 어둠 속 수술용 기구를 실은 수레가 굴러오고 새하얀 배기를 입은 간호사가 나타났죠. 소년은 본능적으로 도망쳤지만 믿기지 않는 속도로 수레를 끌며 달려드는 간호사. 소년은 필사적으로 도망쳐 화장실 안으로 숨어듭니다. 숨죽인 채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그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옥죄어오는 간호사의 발소리. 그리고 조심스레 고개를 들자 문과 천장 사이로 얼굴을 내밀어 소년을 바라보고 있었죠. 화장실에서 울려 퍼지는 간호사의 기괴한 웃음소리. 과연 소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늦은 오후 봉사 소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한 건설 현장. 그 한켠에는 덩그러니 남겨진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검은 우물. 하지만 이내 불도저에 모두 부서져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믿기 힘든 기이한 사고가 학교를 덮칩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수도 시설이 동시에 고장을 일으킨 건데요. 체육관, 복도, 심지어 교실 안까지 학교 전체가 온통 물바다로 변해버립니다. 결국 학생들과 교사들은 오랫동안 폐쇄됐던 구교사 화장실을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죠. 그리고 늦은 점심 구교사 화장실로 향하는 선생님. 불 꺼진 복도, 벽 틈새로 스며드는 오래된 나무 냄새. 걸어갈수록 기분이 서늘해지는데요.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려오고 선생님은 아이들의 장난으로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손.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선생님의 팔을 붙잡더니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수업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자리에 앉았지만 정작 선생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그가 구교사 화장실 쪽으로 향하는 걸 봤다며 수군대기 시작하고 혹시 귀신에게 잡혀간 거 아니냐는 불안한 소문까지 퍼지죠. 결국 직접 선생님을 찾기 위해 구교사로 향하는 혜미와 친구들. 불빛 하나 없는 컴컴한 복도, 페인트가 벗겨져 너덜너덜한 벽, 한 걸음마다 삐걱이는 마룻바닥 소리까지 어딘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인데요. 혜미와 영빈이는 어색한 침묵을 깨보려 장난을 주고받지만 꺼림칙한 분위기를 떨칠 순 없었죠. 그때 두 사람 앞에 불쑥 나타난 어둡고 길게 뻗은 복도, 그리고 뚜벅뚜벅 어둠 속에서 점점 다가오는 정체불명의 인체 모형. 혜미와 영빈이는 놀라서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순식간에 따라잡히고 마는데요. 놀란 영빈이는 그만 마대자루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날아간 마대자루는 인체 모형의 적중. 순식간에 박살내버립니다. 먼 길을 돌아 마침내 화장실에 도착한 혜미와 영빈.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는데요. 안에 있던 리아에 의해 기절, 초풍. 그때 영빈이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 고개를 돌리자 한 여자아이 유령이 조용히 서 있었는데요. 아이는 거긴 들어가지 말라며 경고의 말을 던지죠. 바로 그 순간 리아의 발밑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기괴한 불빛. 영빈이는 망설임 없이 몸을 던져 리아를 끌어내는데 성공하지만 이번엔 본인이 불빛 속에 휘말려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영빈이가 망설이던 찰나 이번엔 불쑥 튀어나온 손에 의해 그대로 붙잡히고 말았죠. 당황한 혜미는 급히 요괴일기를 펼쳐 봉인을 시도하지만 물병에 넣을 물이 없는 상황. 주술은 발동되지 않고 영빈이를 점점 옥죄어오고 결국 영빈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혜미. 그 순간 눈물이 물병 안으로 뚝. 변사를 빌려주세요. 변사를 빌려주세요. 변사를 빌려주세요. 정 속에 밝은 빛이 나기 시작하며 마침내 주술의 효력으로 봉인에 성공합니다. 1950년대 일본 전역의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괴담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의 하나코 괴담. 단발머리에 흰 셔츠 그리고 새빨간 치마를 입은 초등학생 여자아이. 그녀는 일본 학교 괴담의 시초이자 수많은 화장실 괴담의 근원이라 불리는데요. 장소는 늘 같습니다. 학교 3층 여자 화장실.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칸. 그곳에서 문을 두드리며 하나코를 부르면 문 안쪽에서 들리는 네라는 대답과 함께 질문한 이를 끌고 가버린다고 하는 괴담이죠. 하나코 괴담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휴일날 학교로 놀러간 하나코. 그 순간 괴한이 그녀를 쫓게 되는데요. 하나코는 필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학교 3층 화장실 세 번째 칸에 숨었지만 결국 괴한에 들켜서 살해당했죠. 그렇게 그녀의 혼령이 화장실에 남아있게 되었다고. 하나코 혼령의 퇴치 및 대처 방법도 다양합니다. 100점짜리 시험지를 보여주면 기겁하며 사라진다. 보라색 휴지를 달라고 하면 그냥 물러간다. 선물을 공양해주거나 말동무가 되어준다 등 많은 형태의 괴담으로 파생되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들어본 괴담인데요. 다시 봐도 소름 돋네요. 깜빡거리는 가로등 아래 우산을 쓴 여학생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깜빡거리던 가로등이 뚝 꺼지고 무언가 기척을 느낀 여학생은 그대로 멈춰서는데요.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코트를 입은 여자. 이내 주위는 빨간 불빛에 휩싸이고 여자는 천천히 다가옵니다. 내가 예쁘니?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여학생. 그리고 피로 물든 빨간 마스크 사이로 보이는 찢겨진 입. 놀란 학생은 우산을 내팽개친 채 도망갔죠. 그날 이후 빨간 마스크의 괴담은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오컬트 매니아 경태는 매우 흥미로운
무서운 듯한 표정이었는데요. 입 찢어진 여자 괴담을 이야기하며 벤슬에 겁을 줍니다. 결국 괴담의 진실을 확인하겠다며 구교사 앞으로 모인 아이들,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조심스레 수색을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때 다크시니가 빨간 마스크의 접근을 알리고 마침내 영빈이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빨간 마스크. 내가 이쁘니? 마스크를 쓴 상태론 잘 모르겠다는 영빈이의 대답. 순간 눈빛이 바뀐 빨간 마스크. 가해를 휘두르며 그대로 덤벼들고 영빈이는 혼신의 힘을 다해 도망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영혼이 빙의된 마리아가 나타나 영역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빨간 마스크를 퇴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유독 강렬했던 이와 마지막 예고편에 등장한 빨간 마스크의 여자. 입이 귀까지 찢어진 괴이한 여성의 등장에 방영될 3화를 손꼽아 기다렸지만요. 3화는 끝내 방영되지 않았습니다. 편성표에서도 삭제됐고 DVD 전편 세트에서도 3화만 통째로 누락된 상태. 그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죠. 이후 입 찢어진 여자 에피소드는 존재하지 않는 회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2015년 일본의 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 첨부된 건 낡은 스캔본 한 장과 각본으로 추측되는 이야기. 내용은 실종된 3화의 시놉시스를 담고 있었으며 공식 설정과 일치하는 동선과 대사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진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애니 제작사인 코단샤의 마크가 선명히 박혀있는 탓에 많은 이들은 이 글을 진짜라고 믿고 있다는 1970년대 말 일본 기우현에서 시작된 한 괴담이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바로 입이 귀까지 찢어진 여자 빨간 마스크 괴담.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빨간 마스크는 밤길을 혼자 걷는 아이들을 붙잡고 입을 가린 마스크를 천천히 벗어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까지 찢어진 흉측한 입을 보여주는데요. 나 예뻐? 만약 예쁘다고 대답하면 그럼 너도 나처럼 만들어줄게라며 입을 찢어버린다고 하며 반대로 대답할 시엔 그녀가 들고 있는 흉기로 목숨을 빼앗아간다고 하죠. 네, 대답을 어떻게 하든 빨간 마스크와 마주칠 시 도망칠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 괴이한 존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수많은 루머들이 얽히고 설켜 전해지고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바로 성형수술 실패설. 1980년대에서 90년대 일본은 일반인들도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의료기술이 보급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이 완전히 자리잡기 전이었기 때문에 수술 부작용이나 의료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했는데요. 그 가운데 수술 도중 의료진의 실수로 입이 귀까지 찢어졌다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소문에 소문을 타며 괴담으로 부풀려지기 시작했고 빨간 마스크의 괴담이 탄생하게 된 거죠. 빨간 마스크라 저도 어릴 때 참 많이 들어봤는데요. 귀까지 찢어진 입은 지금 봐도 소름이네요. 보기만 해도 소름 돋는 학교 괴담. 이런 공포 애니 좀 각 잡고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반응 좋으면 빠르게 2탄으로 찾아올게요. 마무리. 아직 괴담 레스토랑 몰아보기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 고해간호사?